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오전 2시 19분입니다. 나스닥 지수. 자,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월봉은 계속 어쨌든 매도가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네, 매도가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매도 위치는 11,200에서 11,600. 그 사이가 매도 영역인데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주봉을 보시면 주봉의 하단선, 지금 만들어진 주봉의 하단선을 보면 하단선이 11,200 정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의 상단선이 주봉의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도저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봉의 상단선이 주봉의 하단선이니까 이거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월봉의 매도가에다가 주봉의 매수가를 갖다 들이댔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매수해야 되고 월봉으로 보면 매도해야 돼요. 실제로 주봉의 매도가는 11,334. 이 위를 공략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11,334 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일봉은 사실 뭐 하락해서 끝났는데 상단선은 여기 있고요.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를 쳐놨다. 이 일봉이 워낙 변동성이 없는 상태라서 일봉은 그냥 박스를 쳐놨고 일봉은 상승 추세를 여전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기에 그렇게 유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일봉도 주봉도 지금 하단선을 딱 받쳐놓은 상태라서 월봉의 상단선을 어쨌든 들어보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월봉의 상단선에 지금 주봉, 일봉의 하단선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요 사이에 지금 빡빡하게 하단선, 상단선이 다 몰려 있어요. 그 얘기는 월봉이 끝날 때까지 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제가 봤을 때는 월봉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떨어지지 않고 버텨보겠다라는 게 지금 만들어진 차트의 의지로 보여요.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3일 동안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음 달.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거는 1725. 여기까지는 이대로 끝나면 1725까지는 일단 조정이 올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만들었다는 거죠. 현재 상태에 봤을 때는 1725까지는 조정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3일을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월화수 3일을 버텨야 되는데 이게 위로 끝나면 매도하기도 매수하기도 이제 엉망이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3일 동안에 주봉의 하단선을 받쳐놓고 나스닥 지수를 위로 올리잖아요. 위로 올리면 상단선도 약화되고 하단선도 약화될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면 그렇게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만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제가 해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래가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무한대로 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종가를 고가로 해서 끝내볼게요. 이렇게 끝내보자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단선은 여기 위치하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요. 그러면 11,733? 네, 11,733에서 12,354 요 영역이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돼요. 이 수치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단선이 망가져요. 네, 하단선이 망가집니다. 지금과는 다른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매도치기 나빠요.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네. 매도치기 나쁜 구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 매도자에게 확실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놓고 제가 캡처를 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각도가 좋죠? 네, 각도가 좋아요. 각도 좋아요. 근데 하단선도 각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나면 매수도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매도도 가능하지만 매수도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매수의 위치가 여기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11,793에서 12,350, 이 정도까지 매도 위치는 변경이 되는 거예요. 매도 위치는 변경이 되는데, 반면에 요 하단선이 이게 약화되는 거예요. 요거랑은 레벨이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 매도가 둘 다 유리한 구조고, 이거는 매수 매도가 불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매도 칠 수 있으니까, 매도가를 얼마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매수가 나쁘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막는 힘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A고 이게 B면, B는 내려갈 때 막는 힘이 존재해요. 근데 A는 내려갈 때 막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하단선만 보면 A가 좋아. 근데 상단선은 B를 보면 매도할 수 있는데 A를 보면 이게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조로 보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월화수를 내려, 월화수를 내렸다가 목금을 올려, 월화수를 눌렀다가 목금을 올리면, 그러면 매도하기 좋거든요. 월화수를 내린다라는 거는 월봉이 상단선이 발달한다는 얘기고, 그죠? 목금을 올린다는 거는 상단선이 발달시킨 다음에 오르는 거라 매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월화수를 올리면 양봉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단선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이번 달이 마무리되니까 목금을 내려도
상단선이 발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게 해놨어요. 지금의 봉은 좀 어렵다.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을 때 관찰을 지금 생각에는 꽤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화수의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월화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월봉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뒤에야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아무런 전략이 없다는 거죠. 수요일까지는 아무런 전략이 없이 어떻게 월봉을 마무리하는지만 보고 목요일 정도에 시가를 딱 찍는 순간부터 전략을 짜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끝나면 이거는 분기봉입니다. 분기봉. 분기봉을 보시면 분기봉은 현재 매도가가 얼마다?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에요.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이대로 끝난다고 해도 다음 분기 내년 1월이 되면 찍어 누를 거란 말이에요. 찍어 누른다고. 이 위로 더 올라간다고 해도 계속 찍어 누르는 힘은 작용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미래, 1개월이 더 지난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조정 여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더라도 조정 여지는 계속 있다.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매도하기 굉장히 어렵게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윗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윗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주봉이 죽느냐, 언제 주봉이 죽느냐가 지금 상태에서는 꽤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언제 주봉이 죽느냐를 찾아내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에 설명을 한 거, 주봉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세요. 짜잔.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관심을 두셔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만들어진 이 2022년 10월 10일자 주봉이 바닥이냐는 거죠. 이게 바닥일까? 그죠? 바닥이려면 봉이 몇 개 남았을까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현재 봉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자, 총 19개의 봉이 있어요. 바닥까지. 현재 후행 스팬에서 만들어진 바닥까지는 19개입니다. 국장은 17개인가 그렇죠? 17개일 때 3월 네 번째 주? 3월 네 번째 주니까 이거는 3월 말 지나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년 1분기가 끝날 때까지예요. 지금 주봉은 내년 1분기가 끝날 때까지 조건이에요. 자, 1차로 어딜 가야 돼요? 여길 가야 돼요, 여기. 자, 여기를 가야 됩니다, 여기. 얼마다? 12,600.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해도 12,600을 못 가면, 12,600을 못 가면, 이거 바닥 아니에요. 바닥 아닙니다. 12,600을 가야 이게 바닥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 가서 12,600까지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12,600이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13,400입니다. 13,400. 지금 상태에서 만들어진 저점이 바닥이려면 13,400까지 찍어야 되고, 자, 여기가 그쵸? 그 다음에 일주면 이게 11월 5주죠? 5주, 12월 1주, 12월 2주, 12월 3주, 12월 4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올해예요. 그럼 올해까지 얼마를 찍어야 되느냐? 얼마냐면요. 12,940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월달은 5주라고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면 여기가 12,600이에요. 그러니까 12월까지는 12,941을 넘어야 바닥이 나온 거고 1월달까지는 12,600을 넘어야 바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1,200이잖아요. 11,200이니까 최소 1,400포를 올려요. 여기서 최소한 1,400포인트 이상 올리고 1월 말까지 버텨요.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600선까지 못 가면 얘는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무너진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얼마가 올라야 되냐면 1,400포가 올라야 돼요. 1,400포. 1,400포 이상 오르고 얼마를 버텨야 된다? 10주를 버텨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땐 이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대치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주봉은 아직 만들어진 이 저점 1088이 저점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일목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다시 자, 이제 띵글 차트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주봉이 이게 더 낫겠네요. 자, 여기 상태에서 1주 그 다음에 2주 그 다음에 3주 이렇게 딱 그려보면 뭐가 보이시냐면 꺾여요. 보이시죠? 보이시면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캡처를 해서 설명을 캡처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11월 5주고, 그 다음에 요게 12월 1주잖아요. 여기가 12월 2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주차가 되면 상승 추세가 끝나.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기 가장 좋은 주는 12월 2주죠? 2주예요. 여기. 그러면 제 생각엔 고가가 나오기 좋은 주는 2주예요. 12월 1주. 그렇게 보여요.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누르면 그러면 12월 1주에 공략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봐요. 그 위치가 어떻든. 다음 주에 만약에 월화수를 눌렀다. 그러면 12월 첫째 주 되면 저는 공략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부터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버텨서 올리면 최대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뒀다가 매도 전략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11월 일주에 음봉만 나면 완전 오케이예요. 그러면 주봉은 죽어요. 예. 여기서 주봉 죽으면 예, 월봉, 분기봉 다 아래가 열려 있어요. 예, 열려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관심사는 12월 첫째 주로 가 있다. 이걸 땡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3일 동안 지켜본다. 월, 화, 수 3일 동안에 지켜보고 땡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11월 말 끝나고 나서 목요일날 시가 딱 찍는 순간에 판단해야 돼요. 목요일날 시가 찍는 순간에 11월 다섯 번째 주? 그 목금 안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한 템포 기다려서 11월 첫 번째에 들어갈 건지를 그때 타진해야 돼요. 이제 그때까지는 일단 월봉을 어떻게 끝내는지 구경한다. 그죠? 월봉을 어떻게 끝내는지 구경하고 지금 상태에서 추세가 망가지는 시점은 지금 차트로 그려놓은 건 11월 첫째 주로 아니 11월 두 번째 주라는 거죠. 그러면 11월 두 번째 주를 공략할지 11월 첫 번째 주를 공략할지는 11월 첫 거래일에 시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이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 그 얘기는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는 계속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 2분기까지는 분기봉은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뷰를 가지고 유지를 할 겁니다. 이 뷰를 가지고 유지를 하지만 타이밍은 주봉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타이밍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늦춰서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는 방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무조건 이건 내려갈 거니까 가방을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밍을 계속 조절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나스닥 분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